자, 이화영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이야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 거기서 회유를 하더라. 이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일이 막 커지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일방적 주장이다. 아니다 하면서 막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언론에서 계속 보도합니다. 보면 관련 뉴스 16건. 언론에 도배가 돼요. 검찰의 해명은 도배가 됩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 측 이야기는 언론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태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4일 전.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살도 5kg 이상 쪘습니다. 남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빠지던데. 검찰과 척을 졌으니 앞으로 형사사건 수임은 물 건너 갔구나.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나 했습니다. 언제 압수수색 들어올지 몰라 아이폰으로 바꾸고 이런저런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김성태가 전국구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혼자 다니기가 무서웠습니다. 10년째 타고 있는 경차를 좀 더 안전한 중형차로 바꿔야 하나 싶었습니다. 변호사인데 경차를 타고 다니시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나만 돈키호테가 되고 끝나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랬으니 이화영 부지사님은 어떠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너무나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무리 전국구 조폭이라도 건들지 못할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무도한 검찰이라도 함부로 들이닥치지 못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4일 전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김성태의 2023년 7월 5일 행적. 7월 5일 역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 모두 수원지검 1313호실에 모였습니다. 자, 일단 셋이 같이 모인 게 7월 5일이 있어요. 김성태만 왜 늦게까지 수원지검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러면서 출정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출발 시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검찰이 이제 공개했어요. 이화영, 김성태. 같은 날 모인 거 7월 5일. 근데 7월 3일에도 모였습니다. 7월 3일에도. 술판을 부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 일지를 공개했는데 3일 모두 1313호실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동시에 소환했어요. 근데 이 3일 모두 이화영 피신은 없었습니다. 피신이 뭐냐면 피신 조서. 부르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조서를 쓰게 돼 있는데 안 썼어요. 검찰이 왜 안 썼을까? 법을 위배한 겁니다. 이렇게 검사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지 못하게 검찰이 수감된 사람을 부르면 출정 기록도 남기고 피신 조서라는 거를 쓰게 돼 있는데 안 썼어. 출정 일지 공개해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동시에 소환한 거가 걸렸어. 드러났는데 피신 조서가 없었다. 뭐 하려고 부른 거냐? 도대체 왜 피신 조서는 안 썼느냐? 수원지검 자백하는 거냐? 수원지검이 또 왜 이런 거를 자꾸 내고 있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6월 30일에 7월 며칠에 날짜를 특정했다. 사실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언론으로 나오니까 그 날짜는 안 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출정 일지를 막 공개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놈들의 이 법조인들의 특징인데 재판에서만 이기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특유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 특히 검사들은 뭐 질문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했다라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법정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마인드가 법정에서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재판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화영 측이 몇 월 며칠에 셋이 모여서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날은 아니다라고 출정 일지를 막 공개하는데 날짜가 틀렸을지는 모르나 3번이나 출정 일지를 공개한 3번이나 3명이 동시에 소환됐는데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공개하지? 왜냐하면 저들의 말을 반박하면 법정에서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날짜를 헷갈려서 틀렸을 수는 있지만 3일이나 3명을 동시에 소환을 해? 공범들은 원래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치소 내에서도 동선까지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변희재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공범들은요 구치소 내에서 면회가 와도 서로 스쳐 지나가지 못하도록 접견 일시나 이런 것들도 다 조율을 한대요. 이 공범 3명을 동시에 검찰이 소환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7월 3일에 방용철, 이화영, 김성태 다 불렀어. 거의 뭐 자백하는 수준이죠. 자백하는 수준인데 검찰이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입장을 냈는데, 자, 뭐 보십시오. 수원지검이 또다시 사법방해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법방해가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듯하다. 사법방해 행위는 오히려 수원지검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월 19일 이화영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사실조회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수원구치소에 송달됐어. 사실조회 사항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출정 기록이에요. 하지만 수원구치소는 2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어. 이게 사법방해다. 수원구치소는 해당 자료를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수원지검에 제출을 했어. 그렇다면 수원지검은 마땅히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법원에 제출 안 하고 변호인 주장을 반박하는데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누가 사법방해를 하는 거야? 검찰, 니들이 사법방해하는 거지. 현재 상황이 이런 거예요. 수원지검이 김방희 3명의 출정 기록을 제출하였다면 김방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소환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진작 해소됐을 거 아니냐. 이와 같은 논란에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지엽적인 문제에 꼬투리 잡으며 사법방해 프레임 씌우기만 골몰하고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검사놈들의 전형적인 마인드다. 꼬투리 잡아서 이화영의 저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 이것만 만들면 법정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 부른 건 맞지만 이화영이 주장한 날짜에는 없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골 때리는 거죠. 출정 일지를 제출했다면 연호, 음주 이런 논란도 없었을 거고 수원지검이 걱정하는 사법방해 역시 없었을 거다. 이화영 피고인 전 변호인에 대해서 자, 수원지검이 이화영 피고인의 전 변호인이자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음주 관련 검찰에서 술 먹었냐 질의를 했고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언론에 흘린 적이 있어요. 이화영 피고인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현근택, 설주환, 이한희, 김광민 4명인데 이 중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은 현근택, 설주환 2명이에요. 현근택 변호사는 재판자료 유출 사건으로 수사 초기 이탈. 그래서 검찰이 언급한 변호사는 설주환으로 추측이 되는데 설주환 변호사는 6월 12일 사임계를 제출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조서가 작성된 23년 6월경에는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었어. 이에 더하여 현재 설주환 변호사는 민주당을 탈당하여 새로운 미래 소속입니다. 이낙연계예요. 이낙연계가 부정적인 답변. 그렇다면 검찰은 연호음주 당시 추측되던 시점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도 아니었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변호사를 이화영 피고인의 전 변호인이자 민주당 소속 변호사라고 칭한 것인지 왜 그랬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검찰이 설주환 변호사를 위와 같이 칭하고 그에게 연호음주에 관해 물었다면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려는 악의적 시도다. 판이 좀 보이시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김성태, 방, 이화영 동방 소환에 대하여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3일치 출정 기록을 따르면 3일 모두 함께 소환됐어. 소환처 역시 1313호 공범관계, 특히 김성태, 방용철은 이화영과 적대적 공범관계예요. 이렇듯 공범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심지어 피고인 신문조차 없음에도 소환한 건 문제다. 김성태와 방용철을 이화영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회유 압박하였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거 소명해라. 소명할 수 있을까? 없지.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회유,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 압박을 부인함으로 추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박상용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박상용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 박상용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이화영 피고인을 만났고 그는 검찰과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수원지검과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 해당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하기도 하였으므로 구치소 접견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거다. 별짓을 다 했다는 거죠, 검사가. 진술 녹화실 CCTV.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제보에 의하면 수원지검 1313호 진술 녹화실에 CCTV가 2대가 있다고 해요. 한 대는 진술 녹화실 천장에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안쪽 오른쪽 모서리 거울 뒤 숨겨져 있다. 그리고 해당 CCTV는 상시 녹화용이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CCTV 저거 까면 나온다. 숨겨진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연어 음주 상황이 다 녹화돼 있을 것 아니냐. 숨겨진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존재하면 포렌식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요. 안 했으면 CCTV 까면 돼요. 포렌식해서. 그리고 이 변호사와 이화영 다 묻으면 돼요.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선.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숨기잖아. 숨기는 자가 범인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숨겨? 기회가 왔잖아. CCTV 있으면 깔아. 시간 다 돼서 지워졌다. 아니 포렌식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걸. 이걸 못 가? 왜 못 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진실게임에 대하여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수원지검은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법원이 수원구치소에 제출을 명했는데 수원구치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원지검에 제출을 했어. 모든 자료를 가진 수원지검은 전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측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자, 이거 다시 다 공개해라. 다 공개해라.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전부 다 공개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시죠? 일단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 사람은 사채업을 하던 약간 조폭 출신이에요. 쌍방울을 접수를 하고 쌍방울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북 송금은 팩트예요. 그리고 쌍방울 자회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다가 돈을 줬다라는 걸 공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알리면서 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북한에 돈을 보냄으로써 그 이상의 이익을 김성태는 봤습니다. 봤는데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서 뭐만 기소했느냐? 주가 조작 기소 안 했어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기소 안 했습니다. 이익을 본 거는 확인이 되는데 대북 송금을 했고 그리고 그걸 흘림으로써 쌍방울 자회사 중에 대북 관련 테마주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이익을 봤는데 그 관련은 기소를 안 했어. 뭘로만 했냐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만 기소했어요. 그리고 북한한테 돈을 줬는데 국가보안법 적용을 왜 안 하지?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김성태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김성태라는 사람과 이재명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예요. 그동안에는 쌍방울은 어디서 나왔냐면 똥파리들이 만든 프레임 중에 변호사비 대납 여기에 걸려있는 사안이었지 대북 송금 이거는 아예 전혀 없었던 사안인데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검찰이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대북 송금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김성태의 약점을 딱 잡고 이재명을 위해서 네가 대북 송금했다고 해라.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낸 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성태는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재명을 본 적도 없고 나는 아예 모른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들어가고 나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이쪽 라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이겁니다. 대북 송금.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대장동 건 백현동 성남FC 이건요. 털어도 너무 많이 털었어요. 그리고 별거 없음 결론 난 거 재수사하고 재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돈의 흐름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돈의 흐름이 있으면 게임 끝났는데 돈이 10원 한 장 이재명 측으로 간 게 없어요. 정진상 건도 마찬가지로 돈의 흐름 찾지 못했고 오로지 유동규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유동규의 증언 말고는 없어요. 이러면 사실 사법부 재판부에서 그냥 날리면 돼요. 증거 불충분. 근데 유동규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이재명 측, 정진상 측, 김용 측이 증명을 해야 되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재판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국 장관의 그 가족들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기소를 했으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피고가 무죄를 입증 못하면 넌 유죄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그 가족들의 재판에서도 그랬고 지금 재판도 그래요. 오로지 진술 하나? 그 외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날리면 돼요. 돈의 흐름을 하나도 못 찾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그냥 선거용으로 끌고만 간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고 마지막 희망이 이 대북 송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북 송금 역시 진술만 있었죠. 진술만. 근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회유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게 나가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황당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검사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 놈들인지 이제 좀 흐름을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수원지검과 이화영 피고인 간의 메신저 역할, 수원지검 제안에 대한 보증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화영 부지사 자필 서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예. 김성태는 여러 잔 마셨고 얼굴이 불쾌해졌다. 교도관 2, 3인이 영상 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성태의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 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박상욱 나는 환담을 계속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시간이 흐른 뒤 김성태, 방용철이 구치감으로 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자필 문건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 사건은 특검 가야죠. 이건 특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들 전부 다 새고랑 채워야 돼요. 어떻게 검사라는 검찰이라는 국가의 이 공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은 죄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까?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보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건 특검 가서 이재명 재판에 가담한, 그리고 조작에 가담한 검사 이거 낱낱이 파헤쳐야 돼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이 대북 송금 사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제 대충 밑그림 쫙 잡혔을 거예요. 언론에서 안 나오고 김광민 변호사의 글을 보고 흐름 파악해 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끝까지 관심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일이겠죠.